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오늘 초대석 라이브는 필름메이커스 3월 상영작 기형종을 연출하신 변정원 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필름메이커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영종 만든 감독 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형종 4회차 상영이 끝났어요. 저도 이제 상영을 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네, 공감도 되게 많이 됐어요. 음, 여성 캐릭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병원에 갔던 기억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네. 때나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하시게 될 줄은 또 몰랐는데, 네, 네, 굉장히 의외고 네. 재밌는. 이 이야기가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형종? 찾아보니까 정말 기형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실제 존재하는 종양이에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종양이고 영화상에서는 귀여운 몬스터처럼 묘사가 돼 있지만 실제로 정말 이빨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는 기형종이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단편 영화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제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자기가 난소에 기형종이라는 종양이 생겼다. 둘 쪽에 다 생겨서 둘 다 제거하다가 잘못되면 임신을 하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실화였군요. 실제로 저는 21살 때 이 종양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뭔지 잘 모르고 수술을 했는데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찾아본 거죠. 친구의 사례가 이거를 영화화해야 되겠다라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그때가 딱 제가 20대 후반대였는데 임신과 출산, 결혼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 같아요. 일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를 보고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오랜 연애 중이었고 그래서 이 점차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지나고 났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당시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네.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서운 종양이에요, 아주. 너무 기괴하고, 내 몸속에 이런 게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불쾌했고, 은일이랑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생겼지? 아,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런 끔찍한 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면서 지금은 뭐 건강하신 거죠?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친구분도 친구도 건강합니다. 선생님. 주인공인 은일, 그리고 오랜 만남을 이어온 남자친구 준구. 오래된 연인의 찐 케미가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작품이 스스로한테 되게 무겁고 우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고 우울한 얘기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블랙 코미디 느낌으로 좀 조금 더 가볍고 재밌게 종양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너무 긍정적이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자신을 탐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의심을 하고 있는 약간 투덜대는 음,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 그에 반해서 중구는 의심이 없는 인물이죠. 오히려 음. 너무 믿고 있고 반대의 인물로 설정해봤어요. 극 중에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오빠가 의사야? 음, 너무 와 이거 정말 장기 연애 커플의 모습이다. 그 묘사가 너무 찰떡 같다. 제 모습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웬일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신 오민혜 배우님도 캐릭터 되게 좋았어요. 환경보호 같은 네. 그런 앞장서시는 활동가의 모습, 자녀의 연애에 있어서는 되게 집요하신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어머니. 네, 그 캐릭터도 입체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어머니 캐릭터는 어떻게 좀 그리셨는지 실제 어머니가 그러시는가요? 이러면 제가 너무 할 게 없어요. 저는 어머니랑 항상 대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도 되게 열려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엄마도 그 세대여서 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갇혀있는 생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묘사해보고 싶었어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톤 자체가 되게 경쾌해가지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영화제 같은 데 상영을 하면 관객분들이 편하게 웃으시면서 볼 거란 예상을 했었는데 조용하고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속상하고 망했다 약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영화의 톤 자체는 되게 경쾌하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네. 많은 영화다라는, 왜냐하면 계속 묻는 과정이잖아요. 아, 이거 왜 생겼을까?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아마 영화제에서도 관객분들이 또 그런 나름의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기영종이라는 귀여운 크리처가 나오는 영화라서 아무래도 CG가 들어가니까 촬영 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구현해줄 작업자를 찾는 게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어요. 국내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CG 작업자분들 찾아서 연락도 드려보고 누군가 그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형태들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비용과 스케줄을 맞는 작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촬영이 계속 미뤄지고 촬영 진짜 직전에 판타레이 스튜디오라는 대표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한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작업을 하시겠대요. 잘 이렇게 소통이 잘 되셨나 보다. 네, 그냥 바로 그분들을 찾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 정말. 그래서 그 CG 작업자분들께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화분에 기영종이 나오는 씬은 똑같이 그 앵글을 잡아두고 그 기영종과 비슷한 크기 플라스틱 수채를 올려두고 아, 찍어요. 색깔도 좀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위에 CG가 입혀지는 형태로 작업이 되는 거구나. 네. 은일이 빨간색 패딩 아, 점퍼를 네. 입고 거기에 기영종이 매달려서 은일이가 뛰어가는 장면인데 빨간색 점퍼잖아요. 그 위에 초록색 마스킹 테이프를 그 기영종이 달릴 위치에 마스킹을 해놓고 찍었었어요. 한 차례 작업한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작업을 완료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 제가 몇 가지 주문 드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좀 기괴하지만 귀여웠으면 좋겠다. 그런 거랑 좀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빨이 이렇게 덧니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기영종 CG가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영화에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들의 설득력이나 어떤 네, 현실감까지 떨어지게 네, 될 수 있는 네, 건데. 그러면 그 감독님께서 사전에 좀 보내주신 그 이미지 자료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그 자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기영종의 질감이에요. 저 분홍색 잇몸 같은 저런 질감을 원했었어요. 아,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 이빨의 질감도 제가 원하는 짐승의 이빨처럼 뾰족뾰족하게 저런 눈알도 핏줄이 이렇게 잔뜩 서가지고 동공이 활짝 열려서 이국적인 눈동자 컬러를 하고 있는 질감 레퍼런스예요. 질감. 그리고 이 사진은 스케치 같은데, 네, 이건 제가 스케치 1차 스케치인데 직접 그리신 거군요. 네, 제가 그 삼육충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 이런 단순화된 몸통을 원했어요. 그리고 눈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 이빨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저 그래도 미대생이어가지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아이패드로 그렸거든요. 아, 되게 재밌었어요. 음,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한 결과. 네. 미대 나오신 분한테 그림 잘 그리신다고 제가 지금.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어, 하고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정면샷 하나, 그리고 아래 바닥 부분
저렇게 전복 네. 빨판처럼 했으면 좋겠다. 좀 떼고 싶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묘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질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민달팽이 같은 밑바닥이랑 전복 밑바닥을 생각을 해봤는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얄미웠으면 좋겠었어요. 좀 큰 규모의 프로덕션이었으면 1차 좀 비주얼을 가지고 미술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출 감독과 상의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후반에 CG를 맞습니다. 들어갔을 텐데 규모가 작은 단편 영화다 보니까 그걸 직접 하시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단편 영화에서 이 정도 CG를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또 감독님 본인께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프리비주얼 작업을 직접 또 아, 예, 네.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프리 비주얼 과정 수업도 제가 들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음. 이 사진은 이제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네요. 아, 난소를 어떻게 난소 묘사를 안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다른 건 이제 실사 배경에 기영종 크리처만 이렇게 톡 합성하면 되는 일이어서 그 캐릭터 디자인만 잘 나와 있으면 이제 할 일이 없었는데 은희의 꿈속 난소 안을 디자인하려면 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하나 이렇게 펼쳐지는 일이더라고요. 첫 번째 그림은 크기 차이예요. 주인공과 기영종의 크기 대비가 저 정도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분위기, 음, 이렇게 난소 안이라는 곳의 분위기, 약간 동굴같이 어두침침하고 좀 축축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서 저 마지막 그림은 저것도 제가 그렸거든요. 네. 뭔가 저 커다란 눈이 주인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진들만 봐도 정말 그 완성된 비주얼의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 비주얼 작업이 되게 잘 된 편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단순한 사진 몇 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작업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런 프리비주얼 작업에 관련된 자료들은 또 보기가 어려운데 아마 저희 콘텐츠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 작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물을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결과물은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솔직히 영화 전체를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정말 CG 장면만 이렇게 떼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너무短編 영화에서 그 정도 퀄리티를 냈다는 게 저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신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아니었으면 정말 꿈도 못 꿨을 것 같고 CG 비용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텀블벅 펀딩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근데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차라리 영화를 안 만드는 게 낫지 짜치게 나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단편 작업하면서 많은 감독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움츠러드는 경향이 네, 있는데 네,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네, 네, 네. 펼쳐 나가시는 걸 보면은 추진력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느리긴 한데 완성되는 게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진 않았어요. 텀블벅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셨다고 그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편 영화 펀딩 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의 페이지를 다 봤어요. 어떤 작품들이 초가 달성되고 어떤 작품들이 모이지 않고 이런 거를 유심히 이렇게 다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보림이라는 제 디자이너 친구가 있거든요. 실명 나와도 되나? 친구가 아니었으면 텀블벅 녹음 못했을 거예요. 엽서, 뭐 포스터, 프로덕션 북 다 디자인이잖아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디자인해줬고 그 기영종 포스터의 그런 폰트 글씨체까지 같이 작업해줘가지고 그 상세 페이지도 그 친구가 다 만들어줬고 그 친구분의 역할이 대단했네요. 네 고맙다 보리마 그- 고맙다 보리마 지금 책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아, 멋있는 디자이너 친구예요. 요 부분은 꼭 네. 살려서 편집 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극 중에서 그 은일의 직업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제가 정해놓은 거는 불어 불문학과 대학생. 아, 그래서 불어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일단 기영종이 좀 못 알아듣는 말을 했었으면 좋겠어서 시작된 언어기도 하고 그 프랑스어 연기는 누가 하신 건가요, 그러면? 프랑스어도 되게 유창하게 하던데, 기영종이. 그것도 진짜 재밌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 읽었어요, 그거를. 제가 다 읽어놓고 외국인 성우를 찾는 사이트에서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변조를 제가 원하는 톤으로 어.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은일이의 불어는 어떻게 해요? 일단 배우님이 불어를 일단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드려가지고 어, 한 4회 수업했나?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아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거든요. 다행이에요. 되게 그 완성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은일이와 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라고 마지막에 화분 장면을 넣어서 일부러 그렇게 해본 건데 상상에 맡기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무자르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중국가 끓여온 미역국이 아마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은일이의 결심이 쉬운 결심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오묘함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관계라는 것이 무자르듯 잘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를 그게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뭔가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잘라낼 수는 없어. 마치 내 몸속에 자라난 종양처럼 음, 함부로 떼내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는 준구도 바뀌었고 은일이도 뭔가 깨달은잖아요. 그러면 바뀐 그들의 연애는 또 새로운 연애가 되는 거니까. 영화는 짧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두 인물이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던 음,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 밖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제가 호주에서 살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발리에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어제 막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를 마무리할 시점에 제가 그 2년 동안의 영화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 버렸어요.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이 작업을 이어왔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다 갈아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부지런하게 한 것도 아닌데 게으른 작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을러서 더 힘들었던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져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새벽 요가를 발견하게 돼서 아침에 눈 뜨면 새벽 요가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깊이 파고들게 되고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고 발리에 요가 공부를 더 하러 갔다가 발리에서 할 수 있는 서핑을 한인들이 모이는 서핑 캠프에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서핑하고 거기 지내는 사람들하고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꽤 오래 지내다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져 가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갔습니다. 서핑도 하고 돈도 벌고 요가도 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정열과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시고. 정열과 에너지를 찾았어요. 아, 저도 몰랐던 제 에너지를. 근데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저는 정말 영화도 많이 보기도 했고 사람들하고 영화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고 싶게도 됐고 그래서 만들고 만들어 보니까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래도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영화를 해서 막 너무 힘들기만 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새롭게 에너지를 쏟고 사랑하는 것들을 만나서 거기에 지금 또 열중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이런 제 삶의 재료, 서핑, 요가 이런 걸 가지고 영화 작업이라면 영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표현해내는 이런 일들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좀 쓰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저는 서핑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거기에도 인생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영화랑.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하고 아니면 영화를 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핑도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하고 서핑을 일로 삼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뭔가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당당하게 열정을 바쳐서.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감독님 작품을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다음 작품을 꼭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감독님 스타일의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바라봅니다. 거의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영화관에 가는 문화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저도 근데 어렴풋이 예전부터 느끼긴 했던 건데, 영화관에 불이 다 꺼진 안에 들어가서 커다란 빛이 나한테 계속 주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2시간 동안. 그거 굉장히 큰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했었거든요. 아,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지루한 영화를 보는 날에는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린 되게 재밌게 소비하고 즐겼었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영화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이렇게 정체되었다는 거는 떼내야 되는데 떼내지 못하는 종양이 생겼다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되게 큰 상황이 있었고 변화가 크게 왔고 그런 큰 흐름 속에 있는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 그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음. 그 엄청난 양의 빛을 2시간 동안 받고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일이 되게 대단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엄청난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의 삶이나 경험을 내가 그렇게 오롯이 하고 나면, 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전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화관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쳐 있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사실 OTT에서 많은 영화들이 서비스되고 있지만, 또 많은 영화들이 끝까지 다 보여지지 못하고, 중간에 또 스킵이 되거나, 그쵸. 중간에 꺼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할 텐데, 영화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영화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한다면, 한국 영화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창작자 변정원 감독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괜찮고, 다 너무 잘하고 있고, 너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들이 될 거라고.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다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조차 믿을 수 없는 스스로라도 믿어주자고, 사랑해주자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많은 영화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영화를 하는 것만이 또 인생의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뭐 손에서 놓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관객분들한테 감독님의 작품을 보여드릴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마음의 문을 닫지만 않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또 비행기 타고 날라와 주셔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대답을 뭔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가 되게 정리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스스로가 좀 이해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도 되게 귀한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